안녕하세요. 따뜻한 사연을 전하는 황금빛 동행입니다. 혹시 요즘 주변에서 저 사람 재혼했대라는 이야기 들어보셨거나 나도 한 번쯤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 나이에 외로움이 좀 느껴질 때 누군가 옆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작년에 혼자 집에 앉아서 TV 보다가 문득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통계 하나 알려드릴게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70대 이상에서 재혼한 분들 중 60%가 넘는 사람들이 3년 안에 후회했다고 답했대요. 왜냐고요? 드라마처럼 행복한 결말을 꿈꿨는데 현실은 오히려 더 피곤하고 복잡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옆집 김 씨가 재혼했다가 자식들 싸움에 끼어서 결국 차라리 혼자가 나았어라며 한숨 쉬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진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70세 이후에 재혼을 하면 안 되는 이유, 현실적인 이유들을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나에게 진짜 맞는 선택이 뭔지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나이에 재혼을 생각하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세요? 아마도 외로움이 사라지고 서로 의지하며 따뜻한 노후를 보내는 모습이겠죠.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누군가 옆에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막상 재혼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주변 사례들을 들여다보니까 그게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평생 쌓아온 평화로운 삶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느낀 점과 실제 경험들을 바탕으로 왜 70세 이후엔 재혼을 피하는 게 나을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너무 무겁게 들리지 않도록 우리끼리 편하게 나누는 느낌으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건강 이야기가 빠질 수 없죠. 우리 나이에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바로 건강이에요. 70대가 되면 내 몸 하나 챙기기도 쉽지 않은데 재혼을 하게 되면 상대방 건강까지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처음엔 서로 아프면 내가 도와줄게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겠죠. 저도 예전에 혼자 집에 있다가 그런 낭만적인 약속을 상상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현실은 좀 달라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갑자기 큰 병에 걸리면 어떨까요? 하루 종일 병원 다니고 약 챙겨주고 집안일까지 도맡아야 하는 날들이 이어질 수 있어요. 제 친구 중에 60대 중반에 재혼한 분이 있었는데 처음엔 정말 행복했대요. 두 분이 같이 시장도 가고 저녁엔 TV 보면서 웃고 외롭지 않다고 주변에 자랑까지 했어요. 근데 2년쯤 지나니까 상대방이 뇌졸중으로 쓰러졌대요. 갑작스럽게 병원 생활이 시작되면서 친구는 매일 병실과 집을 오가며 약 챙기고 밥 해주고 심지어 물리치료사까지 따라다녔어요. 병원비며 재활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니까 평생 모은 은퇴 자금이 순식간에 바닥났고요. 처음엔 사랑으로 돌봐야지라는 마음이었는데 몇 달 지나니까 몸도 마음도 지쳐서 결국 친구 본인도 고혈압에 우울증까지 오더래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간병인이 될 줄 알았으면 재혼 안 했을 거야.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대요. 반대로 내가 아프면 어떨까 생각해 봤는데 상대방이 처음엔 내가 널 돌볼게라고 해도 매일 반복되는 간병에 지쳐서 이걸 언제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우리 나이의 건강은 혼자 챙기기도 벅찬데 누군가의 책임까지 떠안는 건 정말 큰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재혼을 고민하신다면 건강이라는 현실을 꼭 한번 깊이 짚어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가족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어요. 재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식들까지 얽히면서 복잡한 드라마가 시작될 수 있거든요. 내 자식, 상대방 자식, 처음엔 서로 잘 지내보자고 웃으며 인사하겠죠.
엄마 행복하면 우리도 좋아라거나 아빠 잘 됐네요 하면서 축하해 줄지도 몰라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미묘한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특히 돈이나 집 같은 재산 문제가 얽히면 그 불씨가 순식간에 커져요. 왜 우리 부모님 재산을 저쪽 자식들이 챙기려 해? 라거나 엄마가 저쪽만 더 신경 쓰는 것 같아라는 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거든요. 제 동네에 70대에 재혼한 박 씨가 계셨는데 그분 사연이 참 안타까웠어요. 재혼하고 처음엔 참 좋았대요. 새로운 부인과 같이 아침 산책도 하고 저녁엔 같이 밥 해먹으면서 이제 외롭지 않다고 주변에 자랑했었죠. 근데 문제는 박 씨가 평생 모아서 산 작은 집 한 채 때문에 시작됐어요. 재혼한 지 1년쯤 지나니까 상대방 자식들이 슬슬 집에 자주 오더니 어느 날 대놓고 엄마가 여기 살았으니 우리도 권리가 있다며 따지기 시작했대요. 그러자 박 씨 자식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하루는 큰아들이 찾아와서 아빠, 그 집은 우리 엄마가 살던 집인데 왜 저쪽이 눈독을 들여? 라며 화를 냈고 딸은 전화로 아빠가 저쪽 자식들만 챙기는 것 같아 속상해라고 울먹이더래요. 결국 어느 날 자식들이 다 모여서 가족 회의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양쪽이 서로 얼굴 붉히며 싸우는 걸 보고 박 씨가 너무 속상했대요. 이 방은 내가 물려받을 거야 라거나 아빠 돈은 우리 몫이야 하면서 자기들끼리 다투는 모습에 박 씨는 결국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싶었대요. 재혼 상대도 내 자식들이 틀린 말한 것도 아닌데라며 박 씨를 몰아세웠고 그 뒤로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엉망이 됐어요. 결국 박 씨는 중간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돼서 양쪽 자식들에게 미움받고 가족 사이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틀어졌대요. 사랑으로 시작한 재혼이 오히려 가족의 평화를 깨뜨린 거예요. 우리 자식들은 성인이 됐어도 여전히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원하니까 이런 갈등을 조율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저도 자식들 생각하면 이런 상황이 생길까봐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가족의 화목이 소중하다고 느끼신다면 재혼을 고민할 때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제 생활 방식 이야기도 해볼게요. 70대가 되면 나만의 루틴이 생기잖아요.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창문 열고 차 한 잔 마시는 걸 좋아하는데 그 시간이 참 평화롭더라고요. 근데 누군가는 밤늦게까지 TV 보고 새벽에 잠들어서 낮에야 일어나는 스타일일 수도 있죠. 재혼을 하면 이런 다른 습관들이 부딪히게 돼요. 처음엔 서로 맞춰가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예전에 사랑하면 뭐든 괜찮겠지라고 낙관적으로 상상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더라고요. 제 옆집에 사는 이모님 사연이 떠오르는데 그분도 70대 초반에 재혼했어요. 처음엔 참 좋았대요. 같이 아침 먹고 동네 산책도 하고 서로 이야기 나누는 게 외롭지 않아서 행복했대요. 근데 이모님은 아침형 인간이라 6시에 일어나 집 정리하고 밥 준비하는 걸 좋아했는데 상대방은 밤 12시 넘어서 TV 큰 소리로 보면서 과자 먹고 아침 10시쯤 일어나는 스타일이었대요. 처음엔 이모님이 사람마다 다르니까 하며 참았어요. 근데 며칠 지나니까 거실에 과자 부스러기 떨어져 있고 TV 소리에 잠을 못 자는 날이 많아지더래요. 이모님이 깔끔한 걸 좋아해서 좀 정리하면서 살면 안 될까? 라고 넌지시 말했는데 상대방이 내 집인데 내가 편한 대로 살게 뭐가 문제야? 라며 툴툴거리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사냐는 말이 나오고 결국 감정 싸움으로 번졌어요. 하루는 이모님이 저한테 와서 내가 집에서 쉬고 싶은데 매일 상대 눈치 보느라 더 피곤해라고 하소연하더라고요. 혼자 살면 내 집에서 내가 편한 대로 살 수 있잖아요. 아침에 조용히 차 마시고 물건 정리하고 내 페이스대로 하루를 보내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끼셨대요. 근데 재혼하면 상대방 눈치를 보게 되고 사소한 습관 하나하나가 신경 쓰이기 시작해요. 이모님은 또 상대방이 담배를 피우는 버릇이 있었는데
창문 열어놓고 피워도 냄새가 집에 배니까 담배 좀 끊으면 안 돼? 라고 했더니 내 생활에 간섭하지 말라며 화를 내더래요. 작은 차이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새 내 평화로운 노후가 스트레스로 변할 수도 있어요. 이모님도 결국 내가 왜 내 집에서 내가 불편해야 하나라는 생각에 재혼을 후회하셨대요. 사랑만으로 모든 걸 극복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은 좀 위험할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 나이에 평생 지켜온 삶의 방식이 있는데 그걸 바꾸거나 양보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저도 내 루틴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 지켜온 삶의 방식을 소중히 여기신다면 재혼 전에 이 점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세요. 돈 문제도 정말 큰 부분이에요. 우리 나이의 재산은 평생 땀 흘려 모은 소중한 자산이잖아요. 젊을 때부터 한 푼, 두 푼 아껴서 집 사고 자식들 키우고 노후를 대비한 그 돈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 스스로가 제일 잘 알죠. 재혼을 하면 그 돈이 단순히 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가 돼요. 처음엔 내 거 없이 같이 쓰자는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죠. 저도 그런 낭만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하지만 상대방이 돈 쓰는 방식이 나와 다르면 불만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더 큰 문제는 그 돈이 어디로 어떻게 쓰이는지 통제할 수 없을 때예요. 제 동네에 사는 70대 김 씨 이야기가 딱 그랬어요. 김 씨는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퇴직금과 연금으로 작은 빌라를 사고 매달 꼬박꼬박 저축하며 안정적으로 살던 분이었죠. 그러다 재혼을 했는데 처음엔 참 좋았대요. 새로운 반려자와 같이 아침에 시장 가서 장 보고 저녁엔 같이 밥 해 먹으면서 이제 돈 걱정 없이 둘이 잘 살아보자며 웃었어요. 근데 6개월쯤 지나니까 상대방이 돈 쓰는 방식이 이상하더래요. 김 씨는 늘 검소하게 살아서 외식도 가끔 하고 물건 쌀 때도 꼭 필요한 것만 샀는데 상대방은 매일 배달음식 시키고 비싼 옷이나 전자제품을 사들이더래요. 우리 같이 쓰는 거니까 괜찮지? 라며 웃었지만 김 씨는 통장에서 돈이 쑥쑥 빠져나가는 게 불안했어요. 하루는 상대방이 집에 TV가 너무 작다며 갑자기 큰 평면 TV를 사왔는데 그 돈이 김 씨 연금에서 나온 거였대요. 김 씨가 이런 큰 지출은 미리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하니까 부부인데 뭐가 문제야? 라며 오히려 화를 내더래요. 그러더니 점점 생활비라며 김 씨 통장에서 돈을 더 빼가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100만 원씩 나가던 게 어느새 200만 원, 300만 원으로 늘어났고 김 씨는 내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며 잠도 못 잤대요. 결국 통장 잔고가 바닥나기 직전에 김 씨가 따지니까 상대방이 너무 인색하게 굴지 말라며 싸움이 됐어요. 김 씨는 그때 깨달았대요. 내가 평생 모은 돈을 이렇게 허망하게 잃을 순 없다고요. 돈 문제는 사랑을 떠나서 현실적인 갈등으로 이어지기 쉬워요. 김 씨도 결국 내 재산을 지키지 못한 게 후회된다며 한숨 쉬었대요. 우리 나이에 힘들게 모은 자산을 지키고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고 싶다면 재혼 전에 이 부분을 철저히 점검해야 해요. 아니면 나중에 그때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며 땅을 치고 후회할 수도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자유와 외로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게요. 재혼을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가 외로움을 덜어내고 싶어서잖아요. 저도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 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녁에 집에 앉아서 TV만 보다가 문득 누군가 옆에 있으면 덜 쓸쓸할 텐데라는 생각이 스치더라고요. 하지만 재혼이 꼭 외로움을 해결해 주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상대방과 함께 있어도 정서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더 깊은 외로움이 느껴질 수 있어요. 제 이웃에 사는 70대 분 이야기가 떠오르는데 그분이 딱 그랬어요. 그분은 배우자를 잃고 5년쯤 혼자 지내다가 재혼했어요. 처음엔 참 좋았대요. 새로운 부인과 같이 아침에 커피 마시고 저녁엔 같이 드라마 보면서 이제 외롭지 않겠다고 좋아했죠. 혼자 살던 때엔 친구들 만나러 동네 카페 가고 낚시도 다니며 자유롭게 지냈었거든요.
근데 재혼하고 나니까 상황이 달라졌대요. 부인이 왜 그렇게 자주 나가? 라며 툴툴거리고 심지어 친구들 만나지 말고 집에서 나랑 시간 보내라고 하더래요. 그분은 낚시 가는 걸 좋아했는데 부인이 그 나이에 물가 가는 게 위험하다며 말리니까 점점 집에만 있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원했던 자유가 점점 사라지는 느낌이었대요. 더 큰 문제는 정서적인 부분이었어요. 그분이 옛날 이야기나 자식들 자랑을 하면 부인이 그런 건 나한테 별 의미 없어라며 시큰둥하게 반응하니까 같이 있어도 공감이 안 되더래요. 하루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혼자 있을 땐 외로웠지만 내 맘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같이 있어도 더 외롭다. 상대방과 대화가 안 통하고 내 감정을 이해 못 해주니까 오히려 고립된 기분이 들었대요. 혼자 살면 친구 만나러 가거나 취미 생활 즐길 수 있는데 재혼하면 상대방 스케줄에 맞춰야 하고 내 행동을 통제하려 들면 내가 왜 이런 구속을 다시 겪지?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분도 결국 차라리 혼자 낚시나 다닐 걸 하며 후회했어요. 외로움을 덜겠다고 시작한 일이 오히려 더 큰 고립으로 이어질 수도 있잖아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진짜 평화는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스스로 채우는 데서 오는 게 아닐까 싶어요. 혼자라도 친구들과 수다 떨고 내가 좋아하는 일하면서 웃을 수 있다면 그게 더 자유롭고 행복한 노후가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재혼으로 외로움을 해결하려 하기 전에 내 자유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한 번 더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들 어떠셨나요? 건강, 가족, 생활 방식, 돈, 그리고 자유와 외로움까지. 재혼이 달콤한 꿈처럼 보일 때가 있죠. 하지만 그 뒤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현실적인 함정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요. 70대라는 나이는 평생을 일궈온 내 삶을 지키고 나만을 위해 소중히 써야 할 시간이에요. 외로움이 싫어서 누군가를 찾고 싶을 때가 있겠죠. 하지만 잘못된 선택이 내 노후를 스트레스와 후회로 채운다면 그건 너무 억울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겐 혼자서도 빛날 힘이 있어요. 차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보고 친구들과 웃으며 수다 떨고 내 페이스대로 하루를 꾸리는 삶. 그게 진짜 자유고 진짜 행복 아닐까요? 재혼을 고민하신다면 오늘 이야기한 이유들을 가슴에 새겨주세요. 내 평화와 행복은 누구도 대신 지켜줄 수 없어요. 그건 오직 나만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외로움은 잠깐일 수 있지만 잘못된 재혼은 평생의 아픔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혼자라고 외로운 게 아니에요. 내 삶을 사랑하고 나를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70대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믿고 현명하게 선택합시다. 혹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이 있으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저도 여러분 이야기에서 힘을 얻고 싶거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늘 건강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황금빛 동행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와 댓글로 더욱 풍성해지는 황금빛 동행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